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기애가 모든 치유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어, 제가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 잊지 말아라.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인가요? 그런 반문이 나올 법하지만 의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을 돌보라. Look after number one 이라는 외국의 속담은 좀 다른 맥락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행복의 제일 계명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행복의 반 이상은 거저 굴러 떨어진 거나 다름없지요. 자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평생의 로맨스다.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영국 작가 앤서니 파웰이 말했듯이 자기에는 보답받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으로 독일계 미국인 학자인 에리 프롬의 다음 말을 새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미덕이라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악덕이 아닌 미덕이어야 한다. 나 역시 인간이기 때문이다. 자기애가 모든 치유의 본질이다. 미국의 암 전문 의사인 버니 시겔의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선 자기 수용, self acceptance가 필요한데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수용을 위해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홀데는 행복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즉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스스로 자신을 못살게 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이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발전을 꾀하더라도 일단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부터 확실하게 해두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지요. 자기 수용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 능력과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구, 단점, 감정, 충동 등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해 라고 말하라. 미국 작가 쉐릴 리차드슨이 극단적 자기 돌봄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강화 방법의 하나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상담심리학자 제키 마스는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행동에 극단이라는 말을 붙여야 할 만큼 누군가는 그것을 위험하고 두려운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문은 겉으로 소리내어 말할 수도 있고 속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서는 거울 속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능한 자주 말해주는 게 좋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미국 가수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 가장 위대한 사랑 Greatest Love of All의 한 가사입니다. 캐나다 가수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 모두 자기애를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기의 과잉보다는 과소로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도하다가 실패해도 손해보거나 부작용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으나 자기가 모든 치유의 본질이라는 말을 우리 모두 믿어보기로 합시다. 자, 오늘은 반성적 실천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된 자료 기술을 모으는 것입니다. 영어로 gather the inform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gather는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료들을 모아서 기술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벤트 혹은 사건에 대한 기록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이벤트나 사건에 대한 맥락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어떠한 관련된 사람이 있거나 또는 관련된 사람과 포함된 아주 명백화된 어떤 현장들을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플렉션의 과정인데 나는 무엇을 성취하려고 시도하였는가? 나는 무엇을 성취하려고 시도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의 행동은 클라이언트와 실천과 동료 등에게 어떠한 결과를 미쳤는가를 여러분들이 리플렉션 해보는 거예요. 반영해보는 겁니다. 반성해보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러한 반성의 단계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느낌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술해야 됩니다. 네 번째, 나의 동료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것들을 리플렉션, 반성, 반추해보는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들, 선험지식이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 나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이 있었는가를 반성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적인 행동은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리플렉션, 반영, 반추, 반성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러닝 프로세스, 배움의 그 과정, 그것을 지식을 얻는 과정이 있는데 세 번째 이러한 러닝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들로서는 지금의 느낌은 어떠한가? 지금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관련된 자료 기술을 겟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리플렉션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러닝하는 거, 배우는 건데 지금의 느낌은 어떠한가? 나의 느낌 있죠. 전문가로서의 나의 느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다른 대안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고, 세 번째, 나는 무엇을 배웠나? 이 실천 현장에서 무엇을 배웠나?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면서 어떠한 것을 배웠나를 해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고, 네 번째, 앞으로 나의 실천에 이런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나의 가치관과 신념 체계에 이런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결국 미치고 있는가.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된 윤리적 원칙들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말한 돌고프의 윤리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는데 이러한 윤리 원칙이 어디에 해당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반성 일지를 쓸 때 분류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성찰 일지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들은 이 크리스 화이트헤드가 1994년에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벤트 혹은 사건에 대한 기록, 맥락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gather, 모으는 거, 일지를 쓸 때. 두 번째, 그것을 이러한 사건을 보고 반영하는 거, 리플렉션하는 과정, 무엇을 성취하려고 시도하였나,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를 클라이언트와 실천과 동료한테 미쳤나,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건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가, 또 내 동료들이나 나한테 영향을 미친 어떤 선험 지식들은 무엇이었을까? 이것 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행동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를 리프렉션, 반영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러닝 프로세스, 배우는 과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느낌은 어떠했나? 무엇을 다루게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무엇을 배웠나? 앞으로 나의 실천에 이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의 가치관과 신념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과 관련된 윤리 원칙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배움의 과정, 러닝 프로세스 과정에서 질문을 해야만이 반성적 실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성찰 일지는 실천 전문직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실천 과정 안에서 의사 결정이나 개입 과정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그 안에서 다양한 실천 지혜, practice wisdom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마주하는 실천 현장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의사소통하는 과정이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상호작용한다고 그러죠. 이러한 특정 이론을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뭔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실천 과정에서 이론과 이론의 적용 사이에 존재하는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이와 함께 새로운 지식들, 실천 지식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성찰 일지는 실천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앞으로 자신의 실천 지식을 풍부하게 형성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성찰 일지를 통해 자신의 동료나 슈퍼바이저들과 끊임없이 이러한 내용들을 공유할 때 전문직으로 성장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 상황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고 성찰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정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실천과 기관, 지역사회, 사회복지 제도, 정책 등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실천의 현장에서부터 이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성찰, 반성적 성찰을 하기 위한 실천 일지를 만드는 질문들, 그 과정들에 대해서 공부하여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습관을 먼저 자기 자신이 내면화시킨 이후에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수 있고 클라이언트와 함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은 다양한 일들,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전염병적인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얻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경험들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키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시고 필요한 것들은 채워나가는
이러한 일들 역시 반성적 성찰, 반성적 실천과 관계되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